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55세 이상의 시청자분들이라면 인생의 큰 고비들을 다 넘기고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씩 가져보려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다 보내놓고 이제 좀 편하게 꽃구경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며 살만하다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에이,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겠어? 젊었을 때나 무서운 거지. 혹은 매년 국가에서 해주는 검사 꼬박꼬박 잘 받고 있으니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말이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이 가진 그 안도감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한국 여성의 유방암은 서양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구권은 60, 70대의 환자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가정을 지탱해야 할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환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타겟이라는 뜻입니다. 2023년 국가암등록 통계를 보면 한국 여성 유방암 환자의 평균 발병 연령은 53.2세입니다. 그리고 55세부터 64세 사이의 여성들이 전체 환자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친구들, 동창들,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무서운 병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의 인생을 결정지을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짧은 30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의 생명을 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보건소나 병원에서 유방 엑스레이, 즉 맘모그라피를 찍으시죠? 이상 없습니다. 라는 결과지 받으면 기분 좋게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결과지가 100%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여성의 70% 이상은 이른바 치밀 유방입니다. 유선 조직이 아주 촘촘하다는 뜻이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사진을 찍으면 암은 하얗게 나옵니다. 그런데 치밀 유방인 분들은 배경 자체도 하얗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하얀 눈밭에 하얀 토끼가 숨어 있는 꼴입니다. 아무리 눈썰미 좋은 의사라도 그 토끼를 찾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 용어로 화이트아웃이라고 하죠.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치밀 유방을 가진 여성이 경우 맘모그라피만으로는 작은 암의 약 40%를 놓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치밀 유방 자체가 유방암 위험도를 1.2배에서 2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작년 검사 때 분명 괜찮다 그랬는데 왜 벌써 3기야? 라며 울며 불며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엑스레이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55세 이상이시라면 그리고 치밀 유방 소견을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면 엑스레이는 기본이고 반드시 유방 초음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초음파는 비싼데 라고 망설이시나요? 아닙니다. 엑스레이가 놓치는 암의 무려 40%를 초음파가 찾아낸다는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유방외과의 10년 추적 연구 결과 맘모그라피와 초음파를 병행했을 때 조기 발견율이 93%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초음파는 엑스레이와 다르게 방사선 노출도 없고 유선 조직이 촘촘해도 정확하게 덩어리를 찾아냅니다. 특히 1cm 미만의 작은 종양이나 맘모그라피에서 놓치기 쉬운 위치에 암을 발견하는 데 탁월합니다.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개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입니다. 1년에 한 번 커피값 한 달치도 안 되는 이 비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데 드는 이 비용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검사 방법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만약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과거에 유방에 양성 종양이 자주 생겼던 분, 그리고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유방 MRI 검사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유방 MRI는 조영제를 사용해서 혈류가 많은 암 조직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비용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고위험군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확대되고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검진만큼이나 중요한 생활 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얼굴은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을지 몰라도 몸매는 어떠신가요? 나는 젊을 때랑 몸무게 똑같아라고 하시는 분들 안심하지 마세요. 55세 전후 폐경기가 지나면 우리 몸에는 나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뱃살 내장 지방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젊었을 때는 난소에서 만들어지죠. 하지만 폐경이 되면 난소는 문을 닫습니다. 그럼 이제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느냐?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뱃살 속에 있는 지방세포가 그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지방세포 안에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우리 몸속 물질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꿔버리는 가짜 호르몬 공장 역할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 가짜 호르몬이 유방 조직 내에서 수십 배나 높게 농축되어 암세포를 무럭무럭 키우는 연료가 된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비만 여성은 정상 체중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배에서 2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BMI 30 이상의 비만인 경우 그 위험도는 더욱 치솟습니다. 겉으로 마른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배만 볼록 나온 올챙이형. 비만이 유방암 환자 중 정말 많습니다. 복부 CT를 찍어보면 내장, 지방이 빼곡하게 차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내장 지방은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전이를 돕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유방암 환자의 예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비만 환자는 재발률이 높고 생존율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뱃살을 빼는 건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속 암 공장을 폐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밥 한 숟가락 덜고 30분만 걷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하루 1500칼로리 목표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육을 빼앗아갑니다. 천천히 꾸준히 줄이세요. 이 단백질 섭취 늘리기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줄입니다. 3.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흰쌀밥, 빵, 면 대신 현미, 잡곡, 고구마로 바꾸세요. 4. 매일 30분 걷기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내장 지방이 줄어듭니다. 주 5일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5. 근력 운동 병행 일주일에 23회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세요.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 살이 잘 빠집니다. 이런 알짜 정보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영상 하단이 공유하기로 소중한 분들에게 생존 전략을 전달해 보세요. 습관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와인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더라. 잠 안 올 때는 막걸리 한 잔이 보약이다. 이런 말씀들 하시죠? 유방암 앞에서 알코올은 그 어떤 종류든 타협 없는 일군 발암 물질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우리 간은 에스트로겐을 분해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결국 혈중 호르몬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죠. 특히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한 유전자가 많습니다. 남들은 금방 깨는 술 기운이 우리 몸에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남아 유전자를 계속 공격합니다. 이 물질은 DNA를 손상시켜 암세포가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의 3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잔이 술만 마셔도 유방암 위험이 7%,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2잔 이상이면 위험도는 20%까지 치솟습니다. 하루 딱 한 잔의 술도 재발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잠입니다. 갱년기 불면증 때문에 밤늦게 TV 켜두고 거실에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밤에 불을 켜놓고 자거나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암세포가 자라기 딱 좋은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게다가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동이 떨어집니다. NK세포는 암세포를 찾아
주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약해지면 암세포가 몸속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게 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 근무를 바람 추정 요인으로 지정한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밤에 불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는데 이 멜라토닌이 바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항암 호르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1.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전자기기의 불빛도 모두 가리세요. 2. 잠들기 2시간 전 스마트폰 끄기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3. 규칙적인 수면 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요. 4. 저녁 카페인 피하기 커피는 오전에만, 녹차도 오후 3시 이후엔 피하세요. 5. 가벼운 저녁 식사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엔 식사를 마무리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니 세상에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싶으시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예전에는 유방암 사기라고 하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암은 불치병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하는 만성 질환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유방암 5년 생존율은 93.6%입니다. 거의 10명 중 9명이 5년 이상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는 뜻이죠.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은 98%를 넘습니다. 특히 예후가 좋지 않기로 유명했던 헐투-HER이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 최근에 아주 기가 막힌 치료제들이 나왔습니다. 암세포만 콕 집어서 주변까지 싹 정리해버리는 기술이죠. 대표적인 약물로 트라스투즈맙 데룩스테칸 에너투이 있습니다. 이 약은 HER이 양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기존 치료로 효과가 없던 환자들도 이 약을 쓰고 종양이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면역관문 억제제도 유방암 치료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다시 깨워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3중 음성 유방암처럼 치료가 어려웠던 유형에서도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2024년 4월부터 이런 비싼 약물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엔 1년에 8천만 원이 넘게 들어서 자식들 고생시키느니 치료 안 받으련다 하시던 어머님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뼈로 전이되어 걷지도 못하던 환자분들이 최신 표적 치료제를 쓰고 다시 등산을 다니는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70대 후반 환자분이 치료받고 손주 결혼식에 참석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미리 겁먹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현대의학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병원 검사만 믿지 마시고 매달 한 번씩 스스로 가슴을 만져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생리가 끝난 분들은 매달 같은 날짜를 정해두고 하시면 됩니다. 자가 검진 방법 1단계 거울 앞에서 관찰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거울을 봅니다. 양쪽 가슴의 크기나 모양이 평소와 다른지, 피부에 함몰이나 주름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팔을 들어 관찰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같은 방법으로 관찰합니다. 3단계 누워서 촉진 등을 대고 누워 한쪽 어깨 밑에 얇은 베개를 깝니다. 반대편 손에 세 손가락을 모아 원을 그리듯이 유방 전체를 꼼꼼히 만져봅니다. 겨드랑이 부분도 빠짐없이 만져보세요. 4단계 유두 확인 유두를 가볍게 짜서 분비물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유방외과를 방문하세요. 만져지는 딱딱한 덩어리, 피부에 움푹 들어감이나 주름, 유두에서 나오는 피 섞인 분비물, 유두가 안쪽으로 함몰됨, 겨드랑이 림프절이 커짐, 한쪽 가슴의 크기나 모양 변화. 혹시라도 이상을 발견하셨다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음식만 잘 먹어도 유방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음식들을 자주 드세요. 1. 십자화가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하루 한 접시씩 드세요. 2.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간식으로 좋습니다. 3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일주일에 2회 3회 드세요. 4콩 제품 두부, 청국장, 된장.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차단해 유방암을 예방합니다. 매일 한 끼는 콩으로. 오녹차, 카테킨 성분이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막습니다. 하루 2잔 3잔이 적당합니다. 7-2.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멀리하세요.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발암물질인 아질산염이 들어있습니다. 탄 음식 고온에서 조리하면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트랜스 지방 마가린, 쇼트닝 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 균형을 깹니다. 정제 설탕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방암은 운이 나빠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내 몸의 환경이 변해서 생기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결과를 바꾸려면 내 몸의 데이터를 아셔야 합니다. 가족력이 없더라도 젊었을 때 가슴에 혹이 자주 생겼거나 검진 때마다 치밀, 유방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더 꼼꼼히 들여다보세요. 특히 어머니나 자매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으시다면 BRCA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보세요. 이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면 평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0%까지 올라갑니다. 검사 비용은 30만 원 정도이고 최근엔 건강보험 급여도 일부 적용됩니다. 필요하다면 유전자 검사도 주저하지 마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엑스레이만 믿지 말고 초음파를 꼭 챙기세요. 치밀, 유방인 분들은 필수입니다. 2. 뱃살은 단순한 나이살이 아니라 암 공장입니다. 오늘부터 관리하세요. 3. 술은 단 한 잔도 멀리 하시고 밤에는 어둡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4. 치료비 걱정 때문에 희망을 놓지 마세요.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5. 매달 자가 검진하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6. 항암식품을 자주 먹고 발암 음식은 피하세요. 7. 가족력이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세요.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의 건강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결정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암을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의 차이는 유전자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알려고 하는 의지와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에 전화해서 검진 예약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술병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저녁에는 30분만 걸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 찍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위 친구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가장 정직하고 빠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